지금부터 자동차 배선의 이해, 휴지 이해, 접지 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첫 번째, 와이어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휴지의 종류와 역할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접지 볼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배선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건 자동차 내부의 배선들의 지금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많은 배선들의 뭉치들이 실제로는 하니스라고 해서 여러 가닥의 배선이 하나의 배선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는 간단하게 이제 회로도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배선이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전기가 흐르는 배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선은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가 흐를 때 우리가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오기 때문에 몸이 찌릿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싸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연체라고 하죠. 절연체. 여기 보시면 절연체라고 있습니다. 절연체. 이 절연체는 보통 PVC 같은 플라스틱, 고무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는 도체 같은 거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예, 구리로 돼 있죠. 그래서 전기용 황인동선을 가공한 전기용 연동선이나 주석도금 연동선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리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가느다란 선들이 같이 뭉쳐있는 하나의 선처럼 뭉쳐있는 이런 선을 연선이라고 해요. 연선. 그래서 이런 선을 도체, 구리선, 그리고 이 구리선을 타고 전기가 흐를 때 사람 몸에 닿아도 전기가 오지 않도록 겉에 감싸주고 있는 애를 절연체라고 합니다. 회로도의 배선 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의 배선색을 보면 노란 바탕에 빨간 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회로도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영어로 노란색은 yellow입니다. 여기서 첫 글자만 씁니다. 그리고 줄은 빨간색, red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red에 R자만 쓰게 되겠죠. 바탕색과 줄색을 구분하기 위해 중간에 슬래시를 넣어 슬래시를 기준으로 앞에는 바탕색, 뒤에는 줄색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색을 표현할 때는 첫 글자만 사용하면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하지만 파란색의 경우 첫 글자를 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자를 딸지 다음 컬러 네임을 보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블랙. 블랙은 첫 글자를 따서 뭐라고 쓸까요? 예, 맞습니다. B죠. 자, 첫 글자를 따되 우리 첫 글자는 반드시 뭘로 표현을 하냐? 대문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라운인데 브라운도 B로 따게 되면 블랙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얘는 B만 따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 맞습니다. B,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 R까지 대문자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R은 소문자로 해줍니다. B, R. 자, green 같은 경우에는 예, G죠. 그럼 그레이는요. G가 이미 있기 때문에 브라운하고 같은 경우죠. 그래서 GR 소문자로 나타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블루가 나왔어요. 블루.
블루는 첫 번째 글자를 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네. 대문자 B에다가 소문자 L을 쓰겠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L 같은 경우에 대문자 I나 소문자 L이나 구분을 할 수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돼서 우리가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루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 얘기를 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글자를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얘는 유일하게 두 번째 L 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블루는 L, 오렌지는 O, 핑크는 P, 레드는 R, 퍼플은 뭘까요? P는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PU? 아니죠. 제가 뭘까요? 했을 때 질문은 아이고 U도 나오고 R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얘는요. PP를 땁니다. PP. 자, White는 W를, Yellow는 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배선 바탕색이 있는 걸 사용을 했으나 점점 많은 전장 제품이 사용되면서 바탕색만으로는 이 많은 컬러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점차 늘어나는 전장 제품에 맞춰서 바탕색에 줄색을 더해서 좀 더 많은 컬러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주색과 보조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서비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황갈색과 하늘색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황갈색은 T를 씁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L을 씁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왜 아까 블루에서 BI를 안 쓰고 L을 쓰셨는지 아셨죠? 하늘색을 표현할 때는 라이트의 L과 블루의 L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둘 다 대문자 LL을 써야 되죠? 그러면 우리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문자 L로 표시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대문자 L과 소문자 L이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경우에는 LL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블루의 블루, 그래갖고 하늘색, 라이트 블루입니다. 하늘색. 자, 이거는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자, 그럼 이젠 실차의 배선 회로도를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로도의 배선 표기를 보시면 이 왼쪽 회로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0.3y, 1.25g, 0.85g, 0.85g, 0.85b, 1.25b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컬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 바탕에 노란 배선처럼 우리가 굵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얘 굵기는 몇이에요? 1.25이 G/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린 녹색 바탕에 노란 줄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5의 굵기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을 했는데 이 1.25라는 건 미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미리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길이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배선의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배선이 얼마나 굵냐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굵냐 그 얘기는 아까 보셨던 구리선 있죠? 연선, 간을 여러 가닥의 배선이 묶음, 걔를 연선이라고 하는데 그 배선 여러 개의 구리선이 묶여있는 그 묶음의 직경이 몇이다? 넓이가 몇이다? 1.25mm 제곱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닥의 구리선을 꼬아서 만든 연선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도체의 총 단면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25mm 제곱에 직경이 1.25mm라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 바탕이 노란 줄이 되어 있는 배선이 되어 있다. 어디에서? 요 릴레이에서부터 홈까지 연결되어 있는 중간 배선 조인되어 있는 요 부분부터 다음 한쪽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되겠지요. 한쪽에 연결되어 있는 혼은 그러니까 왼쪽은 초록색이고 오른쪽은 초록색의 노란 줄이 되어 있는 혼 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이 되어서 나중에 왼쪽 배선, 오른쪽 배선 찾을 때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선의 허용 규격과 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선의 단면적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밀리미터 제곱을 쓰고요. 몇 가닥이냐? 가는 구리선이 몇 가닥이냐? 그리고 외경 얼마나 굵냐? 전체적인 배선의 굵기를 얘기하겠죠? 외경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구리선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 물의 양이 있겠지요. 호수의 굵기에 따라서 물이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 이상 물이 흐르게 되면 호수가 빵 터지듯이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된 전류량 이상으로 전기가 통하게 될 때 배선이 타거나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저항, 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힘을 못 가게 방해하는 힘이죠. 걔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저항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 굵기마다 점차 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배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그러니까 연선의 가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줄어듭니다. 점점.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것은 AV 자동차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저압전선을 의미합니다. A와 V는 다음 보시는 것 같이 명칭이 되어 있고요. 허용되는 전류는 40도씨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전류의 3배 정도의 허용 전류를 선택하여 설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우리한테는 뭐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선이 어느 정도 수치까지 견디는지를 좀 아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 일이. 배선의 종류와 특징. 자, 자동차 배선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이것저것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변의 복사열입니다. 자, 운전자를 비롯해서
동승자가 생활하는 승객룸과 엔진룸 그리고 그 외 산소 센서가 있는 배기관 주변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센서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배선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에 따라서 내열성을 감안해 배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AV 전선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선으로 내열 온도가 80도 이하의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80도 이상의 고온의 환경이라면 내열성이 높은 배선을 선택해 주어야만 각 제어 신호의 신뢰도 및 화재 신호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선에서 열에 대한 환경 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에 대한 환경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차폐 전선입니다. 차폐 전선의 대표 주자는 바로 동축 케이블과 쉴드 케이블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방법으로는 신호와 같은 미세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서 배선의 외부에 그물망을 씌워두고 한쪽 끝단을 접지 결선하면 주변에 노이즈가 유입되면 설치된 쉴드를 경유하여 접지되는 원리입니다. 트위스트 페어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조선에 발생하는 자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트위스트 페어선으로 하면 작은 루프에서 발생하는 자개가 교대로 역방하게 되기 때문에 자개가 상실되어 방사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압전선, 내열전선, 차폐전선, 트위스트 전선 이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못한 용어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F는 뭔가요? F는 flexible, 좀 부드럽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부드러운 연선을 나타낼 때 F를 넣어주고요. 그죠? 요 부드럽다, 여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flexible의 약자, 부드러운 연선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SB는 차폐 전선에서 압착한 전선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자, BS는요, 편조, 그물처럼 엮은 차폐 전선, 노이즈 차단 방지 전선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쉴드 전선이 그 뜻이기도 하겠죠. 자, 특수 와이어링. 특수 와이어링에서요.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신 차폐 전선과 또 트위스트 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을 보시게 되면 차폐 전선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서 및 비디오 신호 등의 미세 신호 노이즈를 차단시키는 목적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스트 전선 같은 경우에는 센서 등 비디오 신호 등에 따른 아주 민감한 그리고 빠른 외부로부터의 노이즈에 의해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트위스트는 그보다 약간 무딘 스피커 신호라든지 오디오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센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ABS, EPB, EPS 등등이 있겠죠. DCT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예, 이런 센서 등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쉴드 배선의 효과 아까 설명을 드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의해서 차량이 잘못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쉴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크랭크 앵글 신호가 10바퀴를 돌았다고 이슈에 신호를 줄 때 외부의 노이즈에 의해서 갑자기 신호가 튀어오게 되면 10바퀴가 20바퀴가 될 수도 있고 11바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노이즈에 의해서 나는 10바퀴만큼의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더 큰 속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쉴드 처리가 돼 있다라면 쉴드 처리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왔던 오작동 신호가
이슈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에 의해서 나는 10바퀴만 돌았는데 얘는 20바퀴, 30바퀴를 돌았다는 오작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슈에서 운전자가 악셀을 밟았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차단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드 배선은. 자, 터미널의 도금. 자, 터미널의 도금은 우리가 뭐 어렴풋이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자, 기존에는 터미널의 접촉성 증대를 위해서 도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건 압착 단자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건 배터리 터미널입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터미널 중에 어느 쪽이 더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두꺼워 보이는가요? 예, 요 부분 A가 더 두껍게 보이죠? 우리가 전기에서 크다, 굵다, 길다 이렇게 표현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제가 플러스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늘다, 얇다, 짧다, 뭐, 낮다, 요럴 때에는 어떻다? 마이너스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플러스 터미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터미널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얘는 플러스 단자에 물리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에 물리면 돼요. 또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단자는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차체의 바디 어딘가 하고 연결을 하게 돼 있죠? 예. 왜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배선을 연결하다 보면 플러스는 요 B단자에서 다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굳이 배터리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요. 이 마이너스를 차체에 연결해 놓으면 차체는 도체이기 때문에 그 도체를 통해서 차체의 모든 마이너스가 퍼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연결을 해도 다 접지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배선을 좀 더 적게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단자가 얇은 것만 볼 게 아니라 단자 끝에 압착 단자까지 있다면 터미널 끝에 압착 단자 배선까지 연결돼 있다면 요걸 보고 얘는 마이너스 단자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림과 같이 보시면 현재 마이너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이너스를 연결시킨 모습이에요. 기존에 차체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시켜 놨지만 배터리에서 나온 마이너스 단자가 연결되어 있지만 차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저분하고 오래되다 보면 이 볼트라든지 이 기존의 마이너스 압착 단자를 연결해 놨던 마이너스 단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거나 이물질이 끼어 접지 상태가 불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접지가 0볼트가 아닌 선간 저항에 의해 0볼트 이상의 전압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잡아주기 위해 길을 더 뚫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모습을 조금 더 다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이너스 터미널이죠. 터미널에서 나온 이렇게 배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배선이. 그럼 이 마이너스 배선은 분명히 차체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차체에 연결이 돼 있지만 얘가 오래되다 보니까 차체 마이너스가 떴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죠. 0V가 나오지 않고 뭐 0.2V라든 0.8V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각 회로에 저항 요소가 되고 회로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접지를 다시 한번 여러 군데에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마이너스 터미널에다가 마이너스 배선을, 굵은 배선을 하나 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서 구리판 위에 또 배선을, 굵은 배선을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얘는 쇼바 쪽으로 올라가서 쇼가 있는 쪽에 고정을 하고, 얘는 엔진 쪽에 한 번 더 물려주고, 뭐 밑에 엔진 하부 쪽에도 한번 고정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접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오작동, 만약에 라이트가 좀 어두웠다라고 하면 접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트도 좀 더 밝아질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터미널의 도금, 터미널의 도금의 종류에는 금도금과 주석도금이 있는데요. 금도금은 뭐 말 그대로 금이 얼마만큼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대신 좋은 만큼 뭐예요?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가격 대비 뭐가 안 좋아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좋으면 뭐예요? 너무 비싸서 우리가 이 도움만큼 효율성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가격은 싸지만 그거에 비해서 주석도금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둘의 특징, 둘 다 녹이 잘 쓸지 않는다. 금은 녹이 안 쓸죠. 근데 주석도금은 녹이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부식이 발생하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일반 제품보다는 부식이 덜 발생한다 해서 주석도금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전도성 그리스. 전도성 그리스의 기능은 터미널 접촉성 향상을 시키고 부식을 방지하며 높은 전류가 흐르는 곳이나 미소 전류 흐르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자, 적용의 예를 보시면 SD 단자가 뭡니까? 스타트 모터 단자를 말하는 거죠. 선수 센터 커넥터, 와이퍼 모터 등 이런 곳에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외부에 노출돼 있죠? 노출돼 있어서 물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커넥터 사이에 부식이나 먼지가 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SD 단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전기를 뭐 잘 통하게 하는 애가 아니에요. 다만 얘는 끈적끈적한 우리 뭐라고 그러죠? 바세린 같은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성에 의해서 접촉이 좀 다소 헐렁한 부분이라든지 한 곳에 좀 발라주면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한 점성에 의해서 좀 더 끈끈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영구성이 없습니다. 날라가요. 끈적끈적한 성격은. 그래서 명칭만 전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기가 뭐 왕왕 잘 통하고 이런 애가 아니에요. 자, 전도성 그리스에서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게 뭐예요? 예, 터미널이죠. 배터리 터미널이에요. 배터리 터미널 안쪽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안쪽이 부식이 매우 심하죠. 얘가 원래는 주석도금이 돼 있기 때문에 녹이 이렇게까지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얘가 배터리 터미널,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는 뭐예요? 플라스틱 막힌 곳에 단자를 꼽은 거죠. 구멍을 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는 열에 의해서 이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 열에 의해서 제일 약한 곳으로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수증기가 생기고 황도 올라오겠죠. 묽은 황산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걔가
올라왔더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압착 단자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여기를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으니까 얘가 못 나가죠? 그 수증기가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로가 되고, 결로가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부식을 계속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식으로 인해서 접착 부분이 마이너스라든지 플러스라든지 전류가 잘 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터리는 멀쩡한데 원하는 만큼의 전류가 흐르지를 못하고 전압이 발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배터리가 이상해요 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얘기를 하시게 되면 기사님들이 하시는 게 뭐예요? 물을 갖다 붓지. 어디에다가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하얗게 올라온 곳에 물을 갖다 쫄쫄쫄쫄 붓습니다. 물을 붓게 되면 거기에 올랐던 황가루가 싹 녹게 되죠. 그래서 그 가루가 녹으면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를 이렇게 싹 도포를 하게 됩니다. 도포를 싹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위가 코팅이 되는 거겠죠. 우리 바세린 손에다 쫙 바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잘 안 묻잖아요. 물이 또르륵 흐르잖아요. 왜요? 기름 성분에 의해서 손 표면을 코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부분을 싹 다 발라주게 됩니다. 싹 다 발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물이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단자를 이렇게 씌워주시게 되면 이 단자와 마이너스 플러스 그 터미널 사이에 헐겁다든지 이물질이 있던 부분을 꽉 붙여주는, 살짝 연결해주는 그런 고정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뭐라고 그런다? 전도. 이번에는 퓨즈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의 기능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즈의 기능은 배선에 흐르는 과전류로부터 배선의 소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퓨즈의 종류로는 블레이드 퓨즈, 슬로우 블로우 퓨즈, 볼트 타입의 슬로우 블로우 퓨즈 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레이드 퓨즈는 인너시 전류가 낮은 부하에 사용되고 응용 온도가 낮은 낙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슬로우 블로우 퓨즈는 인러시가 큰 전류 모터와 같은 회로에 사용되나 퓨즈 내 구리선으로 만들어져서 용융 온도가 낮보다는 높습니다. 단면적의 크기로 인해서 용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볼트 타입 슬로우 블로우 퓨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부하의 정역이 되는데요. 퓨즈의 접촉부의 접촉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볼트를 이용하게 된 퓨즈라고 보면 됩니다. 이 퓨즈의 경우 볼트의 체결력이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체결 토크에 따라 접촉 저항값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열 발생의 원인으로 상황에 따라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타입의 블레이드 퓨즈, 슬로우 블로우 퓨즈, 볼트 타입, 슬로우 블로우 퓨즈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좀 크게 생긴 구형이고요. 그거보다 작은 신형이고요. 요즘 나오는 가장 최신형 미니 슈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기존의 신형 슈즈보다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 있던 부분이 몸통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퓨즈 같은 경우에 기존의 3분의 2 정도 크기로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자, 퓨즈 타입별 내용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블레이드형, 카트리지형, 볼트 다운형이라고 다시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엔 기존에 설명드린 대로 카트리지형 또 슬로우 블로우
휴즈 같은 경우에는 잦은 구속이 되거나 인너시 전류가 큰 모터부하에 적용된다 했고, 라디에이터 팬 모터, 파워 윈도우 모터, 와이퍼 모터 뭐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겠죠. 볼트 다운형 볼트 슬로우 블로우 휴즈 같은 경우엔 60A 이상의 큰 부하에 적용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테네이터가 거기에 대표적인 예지요. 멀티형 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휴즈가 망가지면 하나만 딱 뺐다 꼈다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뺐다 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모두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대신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총 7개의 플러스와 하나의 마이너스를 쓰게 되겠죠. 예. 얘의 특징은 뭐예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존의 휴즈들 크기를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비교한 사진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의 크기에 거의 맞먹는 크기가 뭐예요? 구형, 그 다음 신형, 그 다음 최신형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굉장히 작은 크기,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지의 단선. 자, 배선이 차체 등과 단락되면 퓨즈의 과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되어 어떻게 된다? 원래 정상적으로 되어 있던 납이나 구리가 과전류에 의해서 타죠. 타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퓨즈의 단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퓨즈에 대해서 어떤 회로에 사용되는 전류가 10A라고 하면 그 10A에 대해서 1.7을 곱해 주시면 1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회로에 15짜리 휴즈를 써야 될 것 같지만 15짜리가 아닌 20A짜리 휴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20A짜리. 그래서 휴즈 용량을 결정은 전기장치에 사용 전류에 들어가는 안전율이 뭐예요? 1.7을 곱하는 게 안전율이에요. 안전율을 곱하여 결정을 합니다. 회로의 특성상 도립전류 등을 고려하여서 기존에 17A가 나왔지만 15A가 아닌 더 큰 용량의 20A 휴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25A 휴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휴즈의 융단, 아까 보신 대로 휴즈가 단선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휴즈가 바로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운행 중에 끊어져서 라이트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죠. 분명히 내가 지금 시동을 걸었을 때는 전구가 들어왔었는데, 라이트가 들어왔었는데 운전 중에 왠지 어두워진 것 같아서 보면 라이트가 꺼져 있더라. 이런 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의 110%까지는 융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135%의 전류가 인가되면 60초 정도의 융단이 시작되고 150% 정도가 인가되면 15초 이내에 바로 휴즈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색깔별로 각 휴즈의 용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색깔만 딱 보고도 얘가 5A짜리인지 10A짜리인지 15짜리인지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에 대한 색깔은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거 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10A, 15A, 20A. 네, 많으면 25, 30까지도 가끔씩 쓰이죠. 그래도 대부분 저희 회로에는 10, 15, 20이 제일 많이 쓰인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자, 접지 볼트란 이번 시간에는 또 접지 볼트에 대해서 접지 볼트. 접지는 뭐예요? 어스를 의미하죠. 접수는 어스 볼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접지 볼트는 일반 볼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윗면에 2라는 이니셜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2라는 이니셜. 자, 보이시나요? 2, 여기 2. 요 보이시죠?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부분. 요 2라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얼스 지구를 의미한다는 뜻이 되고요. 일반 볼트와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차체에 고정하는 볼트들은 대부분 육각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접지 볼트인지 아닌지 이게 볼트 헤드만 보고는 구분을 하기가 종종 어려워서 위에 얼스의 약자인 2를 두어서 얘는 접지 볼트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볼트의 나사산을 보면 볼트의 나사산은 나사산의 돌기를 만들어서 볼트 스스로가 앞나사를 성형하면서 나사 체결을 진행하여 미리 탭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요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사산이 탭을 만들 수 있게끔 약간씩 각이 지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구멍이 안 나 있어도 구멍을 만들면서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복이에요. 맞춤복. 내가 맞춘 옷은 내 몸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입으면 좀 어색하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접지 볼트로 구멍을 낸 곳은 얘를 다시 뺐을 때 그곳에 다른 나사를 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못해요. 빠지면서 이 나사선을 다 뭉개뜨리고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비 시에 접촉기 이 접지 볼트가 들어갔던 그 구멍에 다른 볼트를 체결한다면 어떻게 된다? 접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접지 볼트의 기능, 볼트로 하여금 차체와 전기 터미널 간의 전기 저궤를 구성하는 데 있다. 자, 그 얘기는 전기회로는 에너지원의 플러스가 이 플러스가 여기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폐로가 이루어져야지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지요. 전기는 끊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플러스 메인 전원에서 각각 부하에 병렬 또는 직병렬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는 어떻게 차체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차체 어디라도 볼트를 연결을 해서 배선을 같이 묶어준다면 어떻게 돼요? 굳이 이쪽 마이너스 터미널까지 올 필요가 없죠. 그냥 차체 가까운 곳에 연결을 해주시면 플러스는 배터리에서 마이너스는 차체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차체는 접지에 해당하는 도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회로 분석 및 진단을 하다 보면 접지 포인트 및 접지 볼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 G7, G6, G1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뭐야? 그라운드 접지 얘는 6번 볼트, 7번 볼트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